했고, 그렇게 해서 자식 낳고 잘 살아왔지만 내 나이 이제 50대가 간 넘어갔고 남편은 70이 넘는 나이가 되니 우리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다는 걸 요새 뼈저리게 느끼게 된답니다. 저는 아직 폐경도 찾아오지 않는 나이이다 보니 남편과의 부부관계도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남편은 아이가 나이인지라 그게 쉽게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허전하고 갱년기장애까지 찾아온 듯 싶어서 늘 외롭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재미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저에게 어느 날 느닷없이 또 다른 설렘이 찾아왔답니다. 한 번은 제가 시장에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다행히 큰 돈은 들어있는 게 아니었지만 안에 신분증도 있고 아끼던 지갑이라서 꼭 다시 찾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휴대폰에서 목소리가 좋은 중저음의 남자 음성이 들려왔고 지갑을 주었다면서 지갑 주인이 맞냐고 하길래 맞다고 하여 지갑을 찾으러 나가게 되었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만났는데 40대 후반쯤 되는 나이에 키도 훤칠하고 남자답게 잘생긴 남자가 약속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갑을 다시 찾는 것은 뒷전이 된 채 심한 떨림이 찾아왔어요. 무심코 지갑만 찾으러 나온 거였는데 저렇게 잘생기고 멋진 남자가 내 지갑을 돌려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죠. 뭐 주책맞게 남편도 있으면서 왜 그러냐고 해도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디 쉽게 조절이 가능한가요?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사람을 보고 이 나이에 첫눈에 반한 것 같았답니다. 전 다가가서 그 남자에게 인사하니 지갑 여기 있다면서 지갑을 바로 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갑을 받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이 남자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그래서 사례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그 남자가 손목시계를 한번 쳐다보더니 시간이 없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마음만 받겠다며 다음부턴 조심히 지갑 가지고 다니시라며 바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저는 아쉬운 마음에 그 남자를 뒤로 하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자꾸만 집에서도 그 남자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늙은 남편은 나보고 어딜 갔다 왔냐고 하길래 볼 일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왔다고 하며 남편을 쳐다보니까 오늘따라 내 남편이 왜 이리 늙어 보이는지 정말 내가 남편과 사는 건지 시아버지랑 사는 건지 제 자신이 참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더군요. 그리고 늙은 남편을 보고 있으니까 아까 지갑을 찾아준 그 남자와 자꾸 비교가 되고 그 남자가 더 생각이 났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남자를 다시 만날 길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분명히 나에게 지갑 주인이냐고 물어보면서 전화를 걸었을 때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니 내 휴대폰에 그 남자의 번호가 당연히 찍혀 있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바보처럼 알게 됐죠. 그런데 전화번호를 알아도 막상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걱정이었어요. 어차피 마음만 받겠다며 이미 끝난 일이 되어버린 건데 다시 또 전화해서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기도 그렇고 정말 난감하기 그지없었답니다. 하지만 전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냥 만나서 그 남자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이런 생과부 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것 같은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었고 그 남자가 전화를 받았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며 거절하시지 마시고 내일 저녁에 지갑을 찾아준 장소로 6시에 만나자고 하니 그 남자가 좋다며 내일은 시간이 되니 그때 그 장소에서 보자고 하더군요. 전화를 끊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거절할까봐 정말 두근두근 거렸거든요. 다시 그 남자를 만날 생각에 저는 싱글벙글이 되었답니다. 드디어 다음 날이 찾아왔고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 오후가 되었어요. 화장을 곱게 하고 있으니까. 늙은 남편이 어딜 가길래 화장을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동창회 갔다 오겠다고 얼버무리니 남편은 그러냐며 늙은 몸을 소파에 기댄 채 TV 리모컨을 들었답니다. 저 모습을 보니 진짜 내 남편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내가 젊었을 때 남편도 젊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제 50이 넘어가니 남편은 다 늙은 할아버지가 돼버리니까 언밸런스한 부부 생활이 되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집을 나섰고 그 남자가 있는 약속 장소로 갔어요. 보니까 아직 오지 않았길래 좀 늦나 싶어서 약속 장소에 서 있으니 10분쯤 지나서 그 남자가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는데 정장을 빼입고 옷 모습이 너무나도 멋있어 보였답니다.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서 큰 키에 배도 안 나온 몸매라서 그런지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매번 집구석에서 메리아스 하나 걸치고 있는 늙은 남편만 보다가 이런 남자를 보니까 자꾸만 더 설레기 시작했답니다. 저도 방금 왔다고 하면서 괜찮다고 하며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아구찜 맛있게 하는 집 있다고 하니까 자기도 아구찜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구찜 식당에 도착했고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아구찜이 나오자 아구찜만 먹기 뭔가 좀 심심한 것 같아서 소주 한잔 하실 거냐고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주도 시켜서 아구찜을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하는 일이 부동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손님한테 집 보여주고 저한테 바로 뛰어왔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자기보다 어리신 것 같다면서 40대 아니냐고 하길래 저는 아니라고 50 넘었다고 말하니까 남자가 절대 그렇게 안 보인다면서 자기보다 어린 줄 알았다고 하지 뭐예요. 그런 말까지 해주니까 더욱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이 남자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서 맛있는 아구찜을 같이 먹고 있으니 정말 꿈을 꾸는 기분 같았답니다. 늙은 남편의 저녁상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생각하기도 싫었어요. 그냥 밑반찬 있으니 알아서 챙겨 먹겠지 싶었답니다. 그렇게 대화를 주고 왔다가 지갑 주운 거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날 제가 이 남자 부동산 앞에 지갑을 흘렸다고 하지 뭐예요. 담배 피러 잠시 나왔는데 지갑이 땅에 떨어져 있길래 주운 거고 안에 보니까 지갑을 잃어버릴 것에 대비해 적어둔 전화번호를 보고서 나에게 전화를 했다고 했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유비무환이라고 정말 지갑 안에다 내 전화번호를 적어두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은 취하지 않았지만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니 기분이 좋아져서 자꾸만 이 남자에게 애교를 부리고 싶어졌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농도 짙은 장난까지 섞어가며 술을 마시고 있었고 급기야 전 그 남자 옆으로 가서 술 취한 척 안경을 했답니다. 얼마나 그리웠던 품이었는지 너무나 좋았지만 한편으론 늙은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늙은 남편에게 미안함이 있었지만 몸은 자꾸만 이 남자에게 끌렸죠. 그렇게 그 남자와 더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이 남자도 가정이 있었기에 불타오르는 감정을 꼭꼭 참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그 남자도 일단은 집으로 가야 했어요. 우리는 나중을 기약하며 헤어졌는데 서로 눈이 맞은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이제는 카톡도 하고 몰래 전화까지 하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는 점점점 서로에게 더 깊게 빠져들게 되었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너무나 좋았어요. 남편에게 미안하지만